이렇게 포토샵 기본 창이 열리게 되면 이제 간단한 설명으로 왼쪽 크리에이트 뉴 새로운 창 열기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바로 편집하고 싶은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드래그해서 하는 방법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적당한 마음에 드는 제가 이제 자연의 이미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걸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다른 이미지로 저장하도록 할게요. 다른 이미지로 저장을 한 폴더 여기다 이제 제가 저장을 해놨고요. 지금 저장한 폴더에 사진을 바로 드래그 하도록 할게요.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오는데 혹시 이거 실수로 내가 이 창을 껐다 끄더라도 이 이미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따로 삭제 버튼은 없고요.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이미지가 사라지거나 혹은 이름이 바뀌게 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화면 구성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는 창, 이 창으로 여러분이 필요하신 작업을 할 때 쓰는 창입니다. 도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상단에 있는 툴바는 뭐 메인 툴바, 기본적인 뭐 저장 혹은 이미지의 색상 보정, 그 다음에 레이어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쪽 레이어, 그 다음에 물체 선택하는 방법, 그 다음 필터. 필터에는 또 여러 가지 필터가 있습니다. 뭐 이미지를 흐리게 하거나 혹은 이미지가 움직이는 듯한 효과, 혹은 노이즈 효과로 이미지에 지글지글한 느낌을 덮어주는 느낌. 그 외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윈도우인데 윈도우 창 보시면 컬러 옆에 오른쪽 이 컬러 창 보이시죠? 체크돼 있죠? 레이어 여기 이름이 레이어라고 돼 있죠? 혹시 이 창이 사라졌을 때 윈도우로 오셔서 언제든지 눌러주시면 창들이 뜹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더 필요한 창들은 빼서 쓸 수도 있고 혹은 삭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창은 설정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측으로 내려와서 보시면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레이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레이어 안에도 채널이라든가 이제 패스라든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저와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레이어를 중점적으로 할 거고 그 외에 채널 정도는 가볍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레이어를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외에 레이어 창 아래 보시면 이런 이모티콘이 있는데 이 이모티콘 또한 레이어와 연관되어 있으니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왼쪽에 있는 도구창부터 진행을 할 건데 이번 포토샵 버전부터 여기 런 배우기 기능부터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추가로 배우고 싶은 내용을 클릭하시면 따라할 수도 있어요. 아주 좋은 기능이 있으니까 따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이미지 또한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단 제가 드린 버전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그리고 왼쪽 마우스를 가까이 갖다 대면 이름은 무브 툴이라고 뜨죠. 가로하고 V라고 되어 있는 거는 단축키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와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이미지를 움직이려고 했더니 메시지가 뜹니다. 이 이미지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자물쇠 버튼이 되어 있죠. 이미지를 바로 갖고 오게 되면 자물쇠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더블 클릭으로 하셔서 이 자물쇠를 풀어 주시고요. 이미지의 이름을 쓸 수가 있는데 나는 이거를 뭐 배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배경하고 OK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이미지를 한번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동으로 살짝 갖다 대면 벽에 달라붙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때 화면이 지금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나 멀리 축소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확대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을 알트를 누르시고 마우스 휠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고요.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우측에 넘버 패드에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컨트롤 더하기
컨트롤 빼기. 이렇게 뺐다, 확대했다, 축소했다 할 수가 있는데, Alt로는 마우스 휠로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러는 컨트롤 더하기 빼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좀 확대를 할게요. 제가 확대를 하게 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하고 이렇게 멈추니까 약간 밀리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요거부터 수정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H 핸드인데 혹시 H를 눌러도 이렇게 안 뜨는 분은 키보드 상의 스페이스바 우측에 한영 한글로 되어 있으면은 이 키가 안 먹을 수 있으니 꼭 영어로 바꿔 주시고요. 핸드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돋보기 위에 있습니다. 핸드는 말 뜻 그대로 이미지를 움직이는 거고요. 핸드에 보시면 스크롤 올 윈도우라는 창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안 밀립니다. 전에는 안 밀리게끔 세팅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체크를 해 주셔야 밀리지 않고요. 그럼 이제 순서대로 다시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이고, 이거 물체를 움직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까이 갖다 대니까 사각형 형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축키는 M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는 V입니다. 무브 툴이요. 얘를 저는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무브 툴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창 아무거나 하나 갖고 와 볼게요. 인터넷상에서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동물이라고 하나 서치를 했어요. 이 동물을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다른 이름 사진 저장. 여기다 저장할 건데, 저장하려고 보니까 파일 형식이 PNG라고 뜨네요. PNG라는 이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PNG. 요거는 동물이라고 해서 저장을 할게요. PNG는 제가 좋아하는 이미지 중 하나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JPG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경이 같이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그냥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 PNG는 배경을 다 딴 상태에서 이 동물만 편하게 합성할 수 있는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차차. 우선 제가 이걸 하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을 불러왔고요. 이게 PNG라는 이미지로 저장은 되어 있지만 PNG 효과는 되어 있지는 않아요. 만약에 PNG로 배경을 다 땄다면 이 배경이 없어야 돼요. 없는 채로 들어오는 파일 사진을 PNG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우선 이 상태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우측에 문구가 하나 뜹니다. 여러분이 잘 안 보일까봐 제가 우선 이거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브러쉬에 대해서는. 보통 이미지는 이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미지를 바로 드래그 한 상태에서는 이렇게 어떠한 문구 표시가 뜹니다. 이 문구는 뭐냐면 우리 기존의 이 원본 이미지랑 연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원본 이미지를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수정이 될 수 있게 링크가 걸려 있는 건데, 링크가 걸려 있다 보니까 지금 이 불러온 사진을 편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링크를 없애버릴 겁니다. 그래서 링크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여기서 불러온 이미지, 제가 이제 불러온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눌러주세요.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면 이러한 창들이 많이 떠요. 다른 문구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라스터라이즈 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레스터화라고 해서 아까 이 이미지를 원본 그대로 쓸 수 있는 효과입니다. 누르는 순간 여기에 이모티콘이 사라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이미지를 이 사각으로 뭐 잡고 이렇게 지울 수도 있고, 다시 컨트롤 Z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뭐 복사할 수도 있고. 근데 요 라스터가 진행이 안 되면은 이렇게 편집이 안 됩니다. 혹은 지금 제가 이 사각형 이렇게 드래그를 했는데 이 창을 없애려고 그랬는데
뭐 아무리 해도 없어지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단축키를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D. 이거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컨트롤 D.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눌러주셔야 선택된 창을 취소하거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컨트롤 D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단축키에 혹시 컨트롤 D를 못 누르고 움직이면 계속 쫓아다녀요. 엄청 불편해요. 계속 쫓아다니죠. 그래서 컨트롤 D를 눌러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온 이 무브 창을 갖고 온 이유가 뭐냐면 여기 오토 셀렉트라고 자동으로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오토 셀렉트는 뭐냐? 우리가 이제 여기 레이어를 보시면은 이미지를 크게 두 개를 갖고 왔죠. 보통 오토 셀렉트가 꺼져 있는 상태라면 제가 여기 레이어 배경을 체크했을 때 배경만 움직여요. 이렇게 배경. 동물의 얼굴에 갖다 대도 배경만 움직여요. 동물을 선택하면 동물만 움직이죠. 배경을 갖다 대도 동물만 움직여요. 그런데 오토 셀렉트를 누르게 되면 내가 배경을 눌렀는데 앞에 동물이 있어요. 그럼 동물이 잡혀요. 가장 위에 있는 물체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이게 편할 것 같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나는 배경을 눌러서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였는데 실수로 동물을 눌렀어요. 그럼 동물이 움직이니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오토 셀렉트가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어 창으로 선택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바로 가까이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좋겠죠. 동물별로 분리가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얘 움직일 때는 오토 셀렉트가 편하고요. 크게 뒤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는 끄고 진행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오토 셀렉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토 셀렉트 옆에 레이어와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레이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폴더가 있네요. 이쪽 폴더 혹시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배경창 아래로 내려가시게 되면은 여기 폴더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폴더 창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그룹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그룹이 떴어요. 좀 전에 만든 레이어 1을 여기다 넣어 볼게요. 닫아 볼게요. 여기 눈동자를 누르면 숨김이 되죠. 그 다음에 그룹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이번엔 동물 배경을 이때 컨트롤 눌러주면 두 개가 잡혀요. 컨트롤 눌러주면 추가 잡힙니다. 다시 컨트롤 눌러주면 빼기가 돼요. 컨트롤 누르면 추가. 드래그로 그룹 2에다가 넣어 봤어요. 이 상태에서 껐다 켰다 하면 물체가 숨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그룹 1이 너무 거슬리니까 좀 요 창 순서를 좀 바꿔 볼게요.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굳이 이해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룹 1을 제가 위로 잠깐 갖고 올게요. 레이어가 너무 크니까 이거 제가 우선 대충 편집해서 쓰겠습니다. 우선 요거는 지금 쫓아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 레이어와 그룹의 차이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토 셀렉트 했을 때 레이어 그룹이죠. 그룹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 두 개는 얘랑 같이 묶여 있으니까 같이 움직여. 그룹이니까. 요걸 하니까 어떻게? 요 그룹이 움직이죠. 그래서 그룹으로 움직일 때는 오토 셀렉트 상당히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도 가능하죠. 이번에 오토 셀렉트 레이어로 바꿀게요. 얘 잡으면 요것만 움직이겠죠. 하늘만 잡으면 하늘만 움직이고 다시 그룹으로 바꿔볼게요. 이 둘이 묶여 있죠. 그룹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게 거의 시작의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각형 체크했을 때 요거 선택한 창 취소하기 컨트롤 D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이 우측에 레이어 그룹 넣는 방법, 이 레이어 분리하는 방법 혹은 순서 제가 요거를 동물을 이 위로 그룹 1으로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올리니까 이 동물이 이렇게 움직이겠죠. 오토 셀렉트는 꺼주시고요. 이것도 레이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룹으로 되어 있으면 같이 움직여서 분리가 안 돼요. 레이어로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동물 이런 식으로 순서도 바꿀 수 있어요. 레이어가 위에 있죠. 이번엔 레이어를 움직여 줄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동물이라고 떠 있죠. 동물 잡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어로 직접 체크 안 하고 마우스 우클릭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명드릴 거는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그룹은 작업할 때 레이어 창이 너무 많을 때 정리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어가 적을 때는 굳이 그룹 창이 필요가 없어요. 뭐 빼는 방법은 뭐 전체적인 컨트롤로 이미지 잡고 위로 잡아 당기면 그룹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럼 기존의 그룹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기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쓰레기통 이모티콘이 있습니다. 리무브로 삭제를 할 거예요. 델리트 할 거냐고 물어보죠. yes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룹이 삭제가 됐어요. 무브까지 이해를 완전히 했다고 가정을 하고, 혹시 이 이미지는 제가 캡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른 아무런 이미지를 갖고 오셨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삭제를 할게요. 굳이 여기로 안 들어가고 이 레이어 창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주시면 삭제가 돼요. 동물 한번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 사각형 선택하기인데 길게 누르게 되면 사각형만 있는 게 아니죠. 원형이 있습니다. 우선 사각형 위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확대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누르고 더하기. 그 다음 스페이스바 누르고 움직여 볼 수 있겠죠. 이때 이렇게 잘라놨는데 강아지만 잡힌 게 아니라 고양이의 몸이 잡혔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빼줄게요. 빼는 건 Alt예요. Alt를 누르게 되면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빼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강아지만 선택이 되어 있죠. 이때 마우스 오른쪽을 한번 눌러보게 되면은 카피가 있고 컷이 있어요. 카피를 하게 되면 원본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컷을 하게 되면 완전히 떼어져 나옵니다. 한번 커트를 해볼까요? 컷.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 보이죠? 이때 단축키 V, 무브 툴을 가지고 레이어 1, 제가 이거 이름을 바꿔볼게요. 레이어 1에 얘를 더블 클릭하면 제 이름을 강아지 라고 했습니다. 강아지를 이렇게 움직이면 이미지가 잘 떼어진 걸 알 수가 있겠죠. 혹시 나는 왜 강아지가 안 움직이고 동물이 계속 움직이냐? 그 레이어 창을 잘 보시고요. 또 하나 오토 셀렉트 꺼주세요. 오토 셀렉트를 켜두면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안 따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만 우선은 뗐습니다. 다시 스페이스바 누르고 왼쪽으로 가게 되면 이번에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를 이제 사각 툴로는 더 이상 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떼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걸리잖아요. 이제는 사각 툴이 아닌 정확하게 원하는 라인으로 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가 우선은 여기 라sso 툴이라고 올가미 툴이긴 한데 저는 이 올가미 툴 말고 길게 눌렀을 때 이 폴리건을 라sso 툴이라고 해서 저는 이게 직선으로 딸 수 있는 이 라인을 좀 사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확히 원하는 형태로 딸 때 좀 쓰는 건데 크게 클릭 하시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컨트롤하고 더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확대가 되죠. 이제 스페이스바 누를게요. 이렇게 사각 픽셀로 보이는 이 형태를 해상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똑같아요. 사각형 하듯이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게 되면 카피를 할 수도 있고 커트를 할 수도 있어요. 커트 하겠습니다. 다시 무브 창 눌러서 움직여 볼게요. 제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움직여도 뭐가 없어요. 분명히 난 고양이를 땄는데 왜 요거밖에 안 됐을까? 문제점이 뭐였냐면 아까 제가 요 고양이를 이렇게 딸 때 다시 빠르게 따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레이어 어디로 되어 있죠? 강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강아지는 요 이미지죠. 그래서 요 이미지 끝에만 따진 거예요, 지금. 동물을 체크를 해야 지금 현재 이 고양이는 동물이라는 레이어 안에 속해 있죠. 그래서 그 레이어를 정확히 잡고 마우스 오른쪽 컷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실수로 어떻게 이 레이어를 강아지로 잡았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복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를 정확히 이해를 해 주셔야 하고요. 여기는 레이어 1을 고양이라고 제가 이름을 바꿔줄게요. 우선은 크게 동물 다 따고 싶지만 우선 이렇게 두 개만 딴 상태에서 강아지 잡고 고양이 잡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라sso 툴 한번 설명을 할 건데 크게 올가미 툴은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따는 건데 라sso 툴보다는 저는 폴리거널 라sso 툴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천을 드릴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따다가 여기서 빼고 싶다. Alt 눌러주시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더 하고 싶다. Shift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 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번에는 네 번째. 여기서 길게 눌렀더니 오브젝트 셀렉트 툴이 있고 퀵 셀렉트 툴, 매직 툴도 있네요. 그래서 오브젝트 셀렉트 툴은 이거는 이번 CC 최근에 생긴 19년도부터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셀렉트 툴은 지금 배경이 완전 다 흰색이죠. 이 강아지요. 배경 잠깐 끌게요. 꺼볼게요. 강아지만 보이게. 강아지 위치도 무브로 잠깐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하고 다시 이제 강아지 선택을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강아지 레이어 잡고 오브젝트 셀렉트 툴이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잡아 볼게요. 그러면 자동으로 따집니다. 저는 다른데요. 이 모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렉탱글이 있고요. 올가미 툴이 있어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사각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한번 다시 해볼게요. 사각형. 그럼 사각형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사각형. 그럼 자동으로 잡히죠. 올가미 툴을 좀 더 디테일하게 했을 때 하는 게 라스툴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지금 오류 메시지가 뜬 이유는 지금 강아지 레이어 바깥에는 이 고양이가 아니에요. 이 레이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양이를 딸 때는 고양이 레이어를 정확히 잡아주시고 그럼 고양이가 잡히죠. 강아지를 따실 때는 저렇게. 그러면 전 고양이만 따고 싶은데요. 혹은 고양이는 따는데 이 배경만 삭제를 하고 싶어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우선 마우스 오른쪽하고 컷을 하게 되면 무브로 움직여 볼게요. 고양이만 따졌죠. 이 배경은 지울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 작업하잖아요. 이름도 또 바꿔야 돼. 레이어 1로 바뀌었어요. 다시 또 고양이 해야 돼. 번거롭죠. 나 이게 아니라 배경 잡았으면 이 배경만 날리고 싶다. 그럼 강아지에서 한번 해볼게요. 렉탱글 하게 되면 정확히 강아지만 잡힙니다. 이때 강아지 안이 잡혀 있어요. 지워볼게요. 강아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컨트롤 Z 계속 누릅니다. 저는 잘못했을 때. 이 배경을 지우고 싶어. 이걸 반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레이어 반전 잡기 컨트롤 쉬프트 I 델리트 배경이 잡히죠. 이해가 안 되신 분들 다시 해볼게요. 지금 강아지가 잡혀 있습니다. 반전해서 잡고 싶어 컨트롤 쉬프트 I 반전해서 잡힌 거예요. 그 다음에 델리트 삭제하면 어떻게 강아지를 뺀 나머지만 깨끗하게 삭제가 됩니다. 이때 숨겼던 배경을 다시 체크를 하게 되면 배경이 나타나게 되겠죠. 강아지를 제가 이제 잘못 눌렀고요. 무브 창 강아지를 움직이고 뭐 고양이 움직여서 뭐 지금 스케일이 안 맞긴 하죠. 지금 말도 안 되게 큰 풍경인데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요 매직 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퀵 셀렉트 매직 툴 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아까 그 동물 한번 더 불러와 볼게요. 동물 올리고요. 이때 마우스 오른쪽 라스터라이즈 레이어 레지스터화 한 다음에 불러온 툴에서 제가 우선 딱 맞추고 아까는 이제 드래그 했죠. 퀵 셀렉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흰색 부분 그러니까 단색일 때는 이렇게 잘 잡혀요. 이런 툴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직 윈드 툴, 매직 툴은 그냥 클릭하면 한 번에 잡혀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색감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색감이 같아서. 그럼 색감이 같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제 올가미 툴 중에 제가 이제 두 번째 원하는 부분을 이때는 Alt로 빼야겠죠. 이렇게 바깥쪽 잡았으니까 어때요? 빠지죠? Alt로 이렇게 빼줘야겠죠. 그래서 잘 되면 상관없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좀 일일이 추가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셀렉트 툴을 렉탱글로 Alt 눌러서 한번 빼볼게요. 어때요? Alt 눌러서 빼니까 더 잘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로 나온 툴입니다. 오브젝트 셀렉트 툴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이걸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툴을 길게 눌러볼게요. 가만히 갖다 대면은 이거는 크롭 툴은 뭐냐면 이 이미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강아지가 이 풀 위에 있는 딱 요 느낌이 좋아. 저렇게 많이 필요가 없어. 나 요대로만 딱 쓸래. 사이즈를 딱 이렇게 하겠어. 엔터 누르는 순간 배경이 다 날라간 겁니다. 삭제된 거예요. 복구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올리면 복구 안 돼요. 한번 엔터 치는 순간 날라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컨트롤 Z. 되돌리는 거는 컨트롤 Z밖에 없고요. 행여 잘라서 저장했다 복구 안 됩니다. 절대 복구가 안 돼요. 자르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르기를 제가 이제 보면 이 각도에 했을 때 이렇게 회전이 돼요. 회전이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미지 안에 딱 붙어 있죠. 무슨 기능이냐면 회전할 때 자동으로 이 틀에 고정이 되는 벗어나지 않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러면 여기 하얀색 배경이 없이 딱 이미지만 갖게 되겠죠. 다시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툴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 이 프레임 툴이 기존에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CC 버전에서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난 여기에 프레임 툴을 하나 만들겠어. 제가 프레임 툴을 만들면 우선 프레임 툴을 제가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배경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죠. 그럼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선택된 객체가 프레임 툴로 들어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잠깐 끄고요.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불러올 건데요. 이미지를 제가 작업했던 뭐 아이소메트릭을 갖고 오고 이 아이소메트릭을 여기 상부에다 깔고는 싶은데 이 프레임 툴 같은 경우에는 불러온 이미지를 잡고 드래그를 하게 됐을 때, 난 요만한 프레임이 원한다. 그러면 요 이미지가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프레임을 움직일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 레이어, 이제 요게 새로 생긴 건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첫 번째로 잡으면 프레임이 잡히고요. 두 번째로 잡히면 프레임 속에 들어있는 이미지가 잡혀요. 그래서 이미지가 움직입니다. 아무리 가도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 프레임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레임 3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이드로퍼 툴인 뭐 스포이드 툴이죠. 스포이드 툴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밑에 보시면 색감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이 부분 하면 뭐 오렌지 부분이 되어 있고 요 반전 이제 전환이죠. 색 전환했을 때 뭐 혀를 누르면 뭐 핑크가 들어오는 뭐 간단하게 이제 스포이드를 어떻게 뽑는지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힐링 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힐링 툴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우류에 오염된 물질을 제거한다거나 피부의 잡티 그 다음에 예로 하나 이제 보여드리면 제가 이제 불러온 다운받은 의류 이미지입니다.
이거를 이제 바로 여기다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해상도가 깨져요. 해상도가 많이 나빠지니까 원본을 가지고 사용을 할게요. 원본은 어떻게 쓰냐? 여기 상단에다가 올려주시면 원본의 새로운 창이 그대로 열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 이때 락이 걸려 있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더블 클릭으로 OK. 락 버튼이 없어야 되고요. 혹은 바로 이미지를 드래그 했을 때 라스터라이저 레이어로 레지스터화를 시켜 주셔야 또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힐링 툴, 스팟 힐링 브러쉬 툴부터 할게요. 이거는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냥 드래그만 하시면 돼요. 어떠한 개념이냐? 주변에 있는 색감을 인식하여 이렇게 삭제를 해줍니다. 다시 이제 컨트롤 Z를 눌러서 되돌아갈게요. 혹시 컨트롤 Z를 눌렀는데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되돌아갔다 다시 돌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lt Z를 눌러주세요. 이번 CC 버전부터 컨트롤 Z가 되돌아가기, 그 전 단계 되돌아가기 가능했으나 그 예전 CS6 버전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Alt Z를 눌러야 그 전 단계로 계속해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힐링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메시지 할 때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Alt를 클릭하라고 나와 있어요. Alt를 눌러보세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도 누르고 계세요. 그리고 잡아 당깁니다. 그러면 십자 모양이랑 이 브러쉬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 십자 모양은 아까 우리 Alt를 처음에 누른 그 위치, 그 다음에 브러쉬 위치는 아까 마우스 왼쪽으로 잡아 당긴 위치.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그 기본적인 힐링 브러쉬 툴입니다. 잘 안 쓰게 될 것 같긴 해요. 이 스팟 힐링 브러쉬 툴을 더 많이 쓰겠죠. 패치 툴 같은 경우 쓰기 위해서는 제가 컨트롤 Z로 원래대로 돌리고요. 패치 툴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 잡아 당길게요. 끝났습니다. 패치 툴은 범위를 잡아서 그 범위를 이동하게 되면 그 이미지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 툴을 일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보는 순간 기존의 이미지가 글자가 사라지면서 주변에 있는 색감이 묻어 버리게 되겠죠. 그리고 이 글자는 이쪽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체인지 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제 되돌아가기를 눌러서 레드 아이 툴은 이렇게 하시면 알겠지만 뭐 요게 레드 아이 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이 힐링 툴 브러쉬는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브러쉬 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브러쉬는 제가 그냥 쓰진 않을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게요. 우측 하단에 오시면 여기 더하기 버튼이 보입니다. 여기 쓰레기통 이모티콘. 우리 그 그룹 만든 거 옆에. 단축키는 Alt Shift N입니다. 단축키는 Alt Shift N. 단축키가 외우기 싫으시다면 요 이모티콘의 위치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브러쉬는 아까 이제 제가 알려드린 이 컬러, 이 스포이드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하면 원상복귀가 되고요. 컬러 반전, 검정색을 칠하면 색이 칠해지고요. 지금 오퍼시티가 크게 플로어까지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보시면 알게 될 게 오퍼시티는 말 뜻 그대로 투명도 값입니다. 설명할 때는 이렇게 되고요. 한번 그려서 체크를 해볼게요. 플로어 값을 해보게 되면은 플로어도 약간의 투명도 느낌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오퍼시티 50하고 플로어를 1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거 오퍼시티 투명도가 50% 줬을 때 얘는 플로어를 설명도 100으로 주고 오퍼시티 100으로 주고 플로어를 50으로 줬을 때 뭐 이러한 효과가 있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이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브러쉬 창, 고유의 창을 열게 되면은
이 사이즈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상 단축키, 대괄호 열고 닫기, 알파벳 P를 찾아주세요. P 오른쪽에 대괄호 열고 닫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눌러보시면 사이즈가 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혹시 이 동그라미 표시가 안 되는 분은 가끔 포토샵 에러가 있어요. 그럴 때는 포토샵을 껐다가 켜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아니면 이 사이즈를 직접 들어오셔서 수치를 입력하는 게 제일 좋겠죠. 이 하드니스 경도 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제가 우선 하드니스를 10으로 줄게요. 브러쉬는 넉넉하게 한 200으로 줄게요. 크게 클릭 한번 했습니다. 배경에다 클릭. 이번에 하드니스를 제가 50으로 줄게요. 클릭. 이번에는 100으로 줄게요. 클릭. 어떤 개념인지 이해되시죠? 테두리가 점점 흐려지는 양을 뜻하는 겁니다. 우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줄이고요. 하드니스는 한 50으로 적당하게 줄게요. 브러쉬 제가 이제 또 추가로 설명한 거는 브러쉬는 뭐 이렇게 그리는 게 다가 아니라 브러쉬 안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지저분하니까 사각형 선택해서 삭제를 하고 컨트롤 D로 선택한 거 취소를 할게요. 브러쉬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 이모티콘이 보이는데 이 이모티콘 누르는 순간 이렇게 브러쉬 세팅에 여러 가지 브러쉬가 보이죠. 지금 여기서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고요.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옷에 이런 효과를 준 것처럼 보이겠죠. 레이어에도 투명도 값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브러쉬에 투명도 값을 주는 것도 좋긴 하나 레이어에서 설정을 해주면 나중에 언제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거든요.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레이어에서 브러쉬 값을 주고 투명도 값은 여기 와서 주는 거를 추천을 하고요. 혹은 노멀 값. 노멀 값은 뭐냐? 그 외에 다른 값을 쓰게 되면 여기 옷의 색감이 좀 더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값들이 있으니까 사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브러쉬는 이걸로 이제 설명을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기본 툴로 그 원형 선택으로 이제 기본적으로 걸 가서 스탬프 툴을 설명을 드릴 건데 스탬프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이 백그라운드는 제가 락이 걸려 있으니까 좀 풀게요. 더블 클릭, 오케이. 그래서 이 이미지를 좀 써볼게요. 스탬프 툴을 보시게 되면은 클론 스탬프, 패턴 스탬프가 있어요. 클론 스탬프는 뭐냐? 먼저 Alt를 누를게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을 한번 잡고 클릭하고 잡아 당길게요. 목적을 여기다 딱 붙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클론 스탬프의 개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글자를 요번에 클릭하고 요번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렇게. 대충 이해가 되시죠? 오른쪽은 한번 먼저 클릭한 위치, 왼쪽은 덮어 씌울 위치. 다시 Alt 눌러볼게요. Alt, 이번에 여기로 가져가서 클릭. 이게 클론 스탬프 툴이고요. 그 다음에 패턴 스탬프 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 요거는 제가 네이버에다가 바닥 재질이라고 미리 세팅을 해 놨어요. 그 다음에 뭐 원하시는 재질 하나만 갖고 와 볼게요. 요거 괜찮네요. 요거 마우스 오른쪽 이미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제가 여기다가 저장을 할게요. 다시 포토샵으로 와서 폴더 창에 갖고 온 거를 제가 그냥 바로 드래그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 레지스터화를 시키는 것도 좋겠죠. 그냥 습관적으로 시킬게요. 그냥 편집할 수도 있으니까 라스터라이즈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레지스터화가 돼서 편집할 수가 있죠. 사각형을 잠깐 누르겠습니다. 갑자기 스탬프 툴인데 사각형을 가야 돼요. 제가 이제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딱 맞춰서 사각형으로 체크를 해주시고 에디트에 가시면 에디트요. Define Pattern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면은
외부 바닥이라고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D 눌러서 선택하시고 이 물체는 잠깐 숨겨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 또 만들어 볼까요? 뉴 레이어를 만들었어요. 뉴 레이어를 만든 상태에서 스탬프 툴 갑니다. 패턴 스탬프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이건 이제 좀 전에 제가 한번 테스트상 만들어 본 거고 이 스탬프 툴로 바닥 재질 만들었죠. 더블 클릭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려보면 이거 배경으로 깔아볼까요? 배경으로 깔기 위해서는 이 흰색 배경이 없어야 되는구나. 흰색 배경 아까 우리 없앴죠? 제가 그럼 우선 좀 없애볼게요. 퀵 셀렉트 툴 이런 식으로 해서 흰색만 싹 잡히네요. 그리고 삭제. 그러면 컨트롤 D 이제 배경이 없는 상태가 됐고요. 다시 제가 아까 브러쉬 그렸던 거 이 부분을 내릴게요. 스탬프 툴로 한번 이렇게 칠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칠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꺼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스탬프 툴은 제가 패턴을 직접 지정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이거 딱 지정하기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동그라미 요 페인트 칠한 요 느낌 요거까지 지금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스탬프 툴이고요. 제가 혹시 몰라서 강화마루도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 강화마루가 이렇게 반복이 돼요. 다시 바꿔 볼게요. 이렇게 칠을 하고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이즈가 뭐랄까 이거보다 좀 더 키우거나 혹은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런 레이어 스타일이라는 게 뜹니다. 글자 이걸 한 번만 클릭하면 여기를 빨리 클릭하면 글자를 수정할 수도 있지만 이 자체 글자 쪽 말고 이 몸체를 잡으면 이렇게 떠요. 이때 패턴 오버레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한 건 아니고 자동으로 있는 패턴이고요. 이거 제가 만든 거를 열게 되면 여기에서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스케일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투명도 값도 있고요. 오케이 갖고 오면 뭐 이런 느낌을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탬프 밑에 여기 히스토리 브러쉬 툴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랑 연관돼요. 아까 원래 힐링 툴에서 글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했었죠. 그러면 이 히스토리 툴로 복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과거에 편집됐던 사라졌던 없앴던 그 색을 불러올 때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우개 툴은 말 그대로 지우는 거예요. 지우니까 뒤에가 보이겠죠. 배경이 보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지우개 툴이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 길게 하면 페인트 툴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그라디언트 효과를 주는 것과 아니면 그 통짜로 페인트를 넣는 방법 요거까지 설명을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게요. 레이어를 또 새로 만들어 볼게요. 레이어를 새로 만들어서 사각형을 이렇게 클릭해주고 그라디언트 툴을 해서 클릭하고 이쪽까지 잡아 당기면 이렇게 생기고요. 컨트롤 Z 할게요. 그 다음에 길게 눌러서 페인트는 칠하면 페인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열게 되면 여러분이 원하는 컬러로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컬러를 핑크 빨강으로 하겠다. 컬러를 해서 이 사각형 이거 체크하는 법은 컨트롤하고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하면 난 이 컬러로 넣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라디언트 툴과 페인트 툴. 뭐 여기 그라디언트 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블로 툴부터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블로 툴에서 이 글자를 한번 이렇게 했을 때 흐릿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릿하게 효과를 줄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와 이제 반대인 샤픈 툴 같은 경우에는 좀 강렬하게 선명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아까 이제 흐릿했던 걸 다시 하게 되면 좀 더 강렬해지죠. 색감도 강렬해집니다. 어,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 색이 타는 듯한 효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스머지 효과는 좀 재밌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번지게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뭐 독특한 느낌이 연출이 가능하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뭐 다치 툴, 그 다음에 번 툴, 그 다음에 스펀지 툴인데 뭐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다치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색감이 밝아지는 효과를 가져요. 반대로 번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하면 어두워지죠. 약간 이제 깊이감이 좀 생기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얼룩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때가 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펀지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좀 칙칙한 느낌, 진짜 얼룩처럼 보이네요. 이 스펀지 툴이야말로.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가 약간 좀 먼지 붙은 그런 오염된 듯한 느낌을 연출할 때도 쓸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색감 조절하는 이제 두 가지 툴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펜 툴을 할 겁니다. 펜 툴은 많이 써요. 펜 툴 같은 경우에 우선 펜 툴 설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펜 툴 상단에 보시게 되면 패스로 되어 있는데 굳이 패스로 하지 않고 쉐이프로 들어가서 이제 이건 채우는 거고요. 나는 채우는 게 아니라 선에 표시를 하겠다. 채운다는 것부터 그럼 진행을 할게요. 뭘 채우냐? 채우는 거는 말 뜻 그대로 이렇게 막 잡아 당겨서 마무리하면 이렇게 안에가 채워진다는 얘기고요. 난 그게 아니다. 채우는 건 하지 않겠다. 대신 글자는 우선 컬러 우선 빨강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굵기는 뭐 1, 뭐 실선, 점선, 뭐 여러 가지 있죠. 클릭하고 마우스로 잡아당기고 다시 뭐 이렇게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독특한 형태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확대해서 좀 볼게요. 나 이거 굵기가 좀 더 굵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올리시면 됩니다. 굵기는 올리시면 되고요. 이거를 나는 점선, 좀 더 점선인데 이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바꾸고 싶어. 그러면 more 옵션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추가 혹은 점을 뺄 수도 있죠. 같은 위치에 갖다 대면 점이 빠져요. 그 다음에 Alt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Alt를 누르면 편집, Ctrl 누르면 이동, Alt는 편집, 그 다음에 Alt로 컨트롤해서 이동을 이런 식으로 하고요. 컨트롤 이동, Alt, 이 형태, 이걸 이제 배저라 그러는데 이 배저의 형태를 편집할 수도 있고요. 완성이 되면 이 무브 창하고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대로 끝입니다. 다시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이 펜 툴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여 밑에 패스 셀렉션으로 하면 기존에 이제 이걸 이제 패스라고도 해요. 이걸 패스라고 하는데 패스 셀렉션을 다시 들어가시면 이걸 잡고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 셀렉션으로 이제 선택을 하고 여기 아까 펜 툴 맨 밑에 컨버트 포인트 툴이라고 보이는데요. 얘를 잡으면 이렇게 편집하기 좋겠죠. 그래서 컨트롤 누르면 이동이 되고 Alt를 누르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할 수도 있고요. 다시 원래대로 펜툴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는 이렇게 이 펜툴 자체에서도 수정이 되고요. 그런데 우선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펜툴로 들어가게 되면 새로 그려질 수도 있으니까 우선 선택을 하시고 진행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정확히 잡아주시고
펜 툴로 가셔서 컨트롤 누르면 이동, 알트 누르면 물체 편집, 이렇게 작업이 가능하고 언제든 다시 수정이 가능합니다. 언제든 수정이 다시 가능하고요. 혹시 안에 채우고 싶으시면 뭐 채우고 싶은 색감으로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펜툴은 한번 자연스럽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펜툴 아래에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는 제가 이제 클릭을 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글자가 흰색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 컬러가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자를 새로 입력을 했고요. 다시 텍스트를 누르시고 갖다 대면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글자의 크기도 언제든 바꿀 수 있고요. 글자의 폰트를 바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의 그 강도나 이런 느낌. 그래서 글자의 그 타입을 바꿀 수도 있고, 가운데 정렬인지 아니면 우측 정렬인지 정렬의 위치도 바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자의 그 타입 있어요. 아크로 휘게끔 이러한 모양도 할 수 있고, 뭐 적용 안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게 완성되면 체크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혹은 이 체크 버튼 누르지 않으셔도 또 되는 방법이 여기 있는 셀렉트 창, 무브 툴이요. 무브 툴을 눌러주셔도 그대로 편집으로 어, 적용이 됩니다. 이건 좀 전에 제가 이제 아까 패스 셀렉션 말 그대로 패스를 선택하는 툴이었고요. 이게 패스니까 패스를 선택하는 툴이었고요. 패스 선택창 밑에 보시면 길게 눌러볼게요. 뭐 렉탱글 툴도 있고 뭐 말 그대로 뭐 라운드 해주는 렉탱글 툴이 있고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뭐 하나씩 다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 툴을 하니까 이 기존에 우리 값이 적용이 되네요. 이 툴은 옆에 이렇게 테두리도 넣을 수가 있고요. 혹은 테두리를 뺄 수도 있어요. 없음 하면 빠지죠. 배경을 채울 수도 있고요. 혹은 채운 배경에다가 나중에 이 배경에다가 여기 투명도 값으로 투명도 값을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 라운드 값을 주는 값도 있고요. 라운드 값은 여기 값을 제가 이걸 20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다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걸 30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두리가 라운드가 지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많이 줄수록 라운드 값이 좀 강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눌러서 뭐 다른 값들. 그런데 이 원형을 하다 보니까 나는 타원이 아니라 정확한 원형을 원하는데 이때는 컨트롤 우선 이거 설명하기 전에 여기 사각형 선택하기, 원형 선택하기가 있는데 원형 선택하기에서는 Shift를 누르게 되면은 정확한 원형이 되는데 우리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여기에서는 Shift를 선택해도 정확한 원형이 되겠죠. 두 군데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사이즈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 난 200으로 갈 거야. 다시 200으로 갈 거야. 혹은 이 락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150으로 바꾸면 자동적으로 같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니까 그대로 사용해 보시면 되고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쉐이프를 열게 되면 좀 잡아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있죠. 그래서 이건 제가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런 형태가 생기겠네요. 그래서 이 모양을 불러오는 건데 이것 또한 이 커스텀 쉐이프 툴이 저장되어 있는 걸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쉐입이라고 해서 남들이 혹은 유료로 제공하는 쉐이프 툴을 구해올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인터넷상에서도 있어요. 포토샵 띄고 쉐이프 툴이라고 혹은 이 쉐입이라고만 해주면은 이 툴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잘못 받지는 마시고 잘 구하시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걸 불러올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움직이는 툴입니다. 스페이스바로 적용이 된다고 했죠.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스크롤 윈도우를 꼭 체크해 주셔야 이렇게 밀리는 일이 없습니다. 이걸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돋보기는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거는 이제 단축키로 쓰시는 걸 제가 추천드릴게요. Alt, 마우스 휠 버튼, 그 다음에 스페이스 바, 혹은 컨트롤 더하기, 빼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같은 경우는 이거 반전 있는데 이거 단축키가 X예요. X를 쓰게 되면 상당히 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다 이제 좀 지저분하니까. 제가 이제 이거 락을 좀 풀었어요. 이때 이거 복사하는 거를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어요. Alt 땡기면 복사합니다. 보시면 레이어 두 개 됐죠? 움직이면서 복사. 다시 한번 해볼게요. Alt를 잡아 당겨. 이때 Move 버튼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서 복사. 그 다음에 제자리 복사 알려드릴게요. Ctrl J. 제자리의 복사. Ctrl J. 다시 Alt 움직이면서 복사. Ctrl J 누르면 그 제자리에서 복사다. 그래서 복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 Ctrl R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창이 뜹니다. 이건 뭐냐? 이렇게 지시선을 내릴 수 있어요. 지시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원하는 지시선을 잘 정리해서 쓰게 되면은 난 요 이미지를 잠깐 요 이미지를 여기 사이즈에다 넣고 싶어. 줄여서. 줄이는 법은 컨트롤 T입니다. 컨트롤 T를 누르고 이렇게 하면은 줄여져요. 저는 지금 반듯하게 잘 줄여지는데 혹시 나는 반듯하게 안 줄여져. 약간 이런 식으로 줄여지네. 그러면 Shift를 눌러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린 버전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균등하게 줄어드는데 그 전 버전은 Shift를 눌러야만이 반듯하게 줄어졌거든요. 혹은 반대예요. 난 이걸 뚱뚱하게 옆으로 늘리고 싶어. 그러면 Shift, 그러니까 Shift 버튼이 균등하게 하거나 혹은 이렇게 비례에 맞지 않게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기능을 이 Shift가 관장하고 있으니까 Shift를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리고 완성이 되면 엔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나 여기 이제 편집한 이미지에 대해서 파일 그 다음에 저장하는 법은 Save As로 한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Save As. 요때 이제 메시지가 뜹니다. 뭐 클라우드에다 올릴 거냐, 내 컴퓨터에 저장할 거냐. 이제 거의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는 걸로 그냥 체크를 할게요. 저는 다음부터 그냥 묻지 말고 난 클라우드에 올릴 생각이 없고 컴퓨터에다 저장을 할 거다. 이때 물어봅니다. 포토샵 PSD.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레이어를 그대로 간직하고 저장을 할 거냐? 그러면 나중에 편집할 때 좋죠. 당연히 저장할 때 두 가지로 저장을 하셔야 돼요. PSD 원본 파일 하나랑 그리고 JPG 이미지로 압축하는 파일 하나. 그래서 우선 PSD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나 그냥 A1이라고 저장을 할 거야. 그냥 OK 메시지 저장이 됐고요. 그럼 아이소메트릭일에 A1 PSD 원본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Save As 요번에 원본이 아닌 실시간으로 난 편하게 볼 JPG 파일을 볼 거다. 다시 여기다가 A1 이름이 겹쳐도 돼요. 파일 형식이 다르니까. 형식이 다르면 상관이 없습니다. 가볼게요. 그러면 A1을 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아까 열심히 뭐 장난으로 편집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걸 꺼볼게요.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PSD1을 열게요. 열고 나서 열게 되면 이렇게 편집창이 그대로 떠 있죠. 그런데 JPG를 갖고 오게 되면 그러한 편집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거와 PSD 차이와 JPG 차이점. 그래서 여기서 우선 정리하도록 할게요.